6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남부지방의 날씨는 꽤나 후덥지근하다. 오늘은 시내 쪽 거래처로 외근 나갔다가 전날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더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무실에 들리지 않고 곧장 퇴근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는 진기한 풍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나 누구세요? 정식아, 너 잠깐 여기 앉아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난 또 누군가 했네. 누나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녀는 나의 누나 정연이었다. 집안꼴이 대체 이게 뭐니? 지금은 일해주시는 아줌마도 안 계시는데. 너라도 시간이 나면 대충 정리도 좀 하고 그래라. 그리고 장가는 대체 언제 갈 거냐며 잔소리를 해댄다. 누나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희주 엄마 그렇게 나가고 나서는 우리 집 일하겠다는 사람이 쉽게 안 나서네. 가사 도우미로 일하실 분을 누나가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그래? 참 정씨가 우리 시누이는 어때? 뭐? 누나 시누이면 사돈인데. 가사 도우미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누나 말을 듣고 참 어이없단 생각을 했다. 가정부 아줌마를 찾는데 터무니없이 시누이라니. 근데 시누이한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사실 시누이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쉽게 안 구해져 맘 고생을 하는 것 같길래 애들은 아빠가 키우고 이제 혼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 말곤 마땅히 일할 데가 없다고 해서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냈으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걸 제일 잘할 거 아니니? 사돈만 아니면 진짜 좋아 보이기는 하네. 아무리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런 일 할 수가 있을까? 그야 우리 집 돈 많이 준다고 하면 할지도. 내가 한번 잘 말해볼게.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젠 나에게 강요를 하는 것 같았다. 후, 그럼 할 수 없지. 혹시 사돈이 할 생각이 있으면 요번 일요일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때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집안 살림을 완전 믿고 맡길 사람을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누나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시누이를 추천하니 나라고 별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사돈이 한다고 하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형편이 너무 딱해 무조건 오케이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그러던 일요일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누나가 직접 사돈을 데리고 왔다. 창식아, 우리 시누이 데리고 왔어.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보니 현관에서 누나가 신발을 벗으며 서 있었고 그 뒤로 누나와 거의 비슷한 키에 날씬한 체구의 사돈이 부끄러운 듯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성형을 했는지 예전 모습보다 꽤나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들어와 인사해요. 내 하나뿐인 동생 창식이. 형님도 얼굴은 몇 번 봤죠. 수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엇보다도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고 차분한 성격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침성도 있어 보였다. 사돈이란 특수관계 빼고는 가사도우미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누나가 만들어 온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얘기를 계속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불편하지 않고 괜찮으시겠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려면 돈은 벌어야 되고. 그보다 솔직히 여기서 아니면 마땅히 갈 데도 오라는 데도 없어요. 사돈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일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밥이며 빨래, 심지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네, 당연하죠.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수연 씨가 일해 주신다면야 저도 대환영이죠.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한 분이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그녀는 바로 석 달 전부터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수연이다. 날 볼 때면 옅은 미소를 띄우며 웃는 얼굴이지만 왠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할까.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고 삶의 즐거움이 전혀 없는 듯 그늘이져 보였다. 사돈 마트 다녀오시나 봐요. 네, 오늘 저녁엔 파절이 맛있게 해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아이고, 사돈이 하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그러면서 그녀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졌다. 네, 김치찌개까지 맛있게 끓여드릴 테니 기대하고 계셔요. 그녀만의 남다른 음식 솜씨에 매번 기대 이상은 했던지라. 오늘은 무척이나 자신 있어 하는 모습에 벌써부터 기다려지게 만든다. 살림을 어찌나 잘하는지 특히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일품이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사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녁까지 기다리려면 출출할 텐데. 간식으로 호박전 좀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부침개를 들이민다. 하, 우리 사돈은 어쩜 내 뱃속 사정까지 이리도 잘한대. 약간 허기진 상태라 부침개 맛은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게 꿀맛이었다. 부침개를 반 정도 먹다 보니 갑자기 동동주가 마구 땡기는 거다. 혹시나 해서 주방으로 나갔더니 사돈이 저녁 준비를 하느라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사돈, 부침개 먹으니깐 갑자기 동동주가 땡기는데요. 한잔하고 싶은데. 그래요. 동동주는 없고 막걸리 사다 놓은 게 몇 병 있는데 드릴까요? 동동주 대신 막걸리도 괜찮죠. 그럼 사돈도 같이 한잔 하시죠? 혼자 술 마시면 어디 술 맛이 나겠습니까? 같이 마셔줄 거죠? 네,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죠. 한두 잔씩만 하자. 우린 그날 삼겹살 구워 먹기로 한 것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셔댔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쭉 아버지와 누나 셋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 하시던 사업을 누나와 저한테 물려주시고 10살 연하와 재혼해 제주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누나는 벌써부터 출가를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50평대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대표 소리 들으며 수중에 가진 건 돈밖에 없다 보니 평소 뭐하고 다녔겠어요. 네, 맞습니다.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나 술 마시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일이었죠. 옆에서 간섭하던 누나는 시집가서 알콩달콩 지내느라 나한테 무관심이었고 엄격하진 아버지마저 제주도에 계시니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설치고 다니며 하루하루 방탄한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우연히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뒤풀이 현장에서 신부 친구라고 소개받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연애하는 여자 따로 있고 결혼하는 여자 따로 있다더니 이제껏 만나오던 날라리 같은 여자가 아니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것 같은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결국 만난 지 1년 만에 우린 결혼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아내가 결혼 전 3년 가까이 동거를 했다는 남자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요약하자면 두 사람은 같은 회사를 다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넣어 2년 넘게 동거를 했었고 동거하던 와중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나를 만나게 되면서 환승이별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오래 사귀다 보니 사랑도 식고 정도 떨어졌나. 남자 쪽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헤어지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이는 지금의 제 아내를 보고 더 이상 붙잡지를 못했다네요.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다 환승이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자기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한 것이란 것도 알게 되어 괘씸한 마음에 참다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고 나와 결혼한 이유는 돈 보고 결심한 거라고요. 아내에게 결혼 전 동거에 대해 묻자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한 지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3년 가까이 혼자 지내다 집안에 여자가 없으니 집안 꼴이 엉망이 되어 청소와 식사를 차려주실 분을 구하게 되었고, 누나의 시누이가 음식 솜씨가 끝내준다길래 정식으로 소개를 받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출근 첫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차돌 된장찌개랑 돼지불고기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음식들이 내 입에 어찌나 딱딱 잘 맞는지, 제대로 된 집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갑자기 서름과 그리움, 외로움 같은 게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껏 연상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고 이혼한 마누라도 생각나고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돈도 여기 앉아서 같이 드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에 일해주러 온 사람인데 사돈하고 겸상을 할 순 없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게 밥맛도 더 나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있어 본 지 오래돼서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좋으니깐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의 식사는 늘 같이 하시는 걸로 하죠. 하루는 사돈이 내 머리에 새치가 많다면서 염색을 해주고 싶단다. 미리 염색약과 용품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너무 검정색은 답답해 보이니깐. 그리고 짙은 갈색이 새치도 완벽하게 커버하고 일상생활하면서 지장도 없고 멋도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컬러라며 처음 있는 일이라 민망하다고 했더니 딱 한 번만 자기 믿고 맡겨달란 말에 하는 수 없이 내 머리를 사돈에게 맡겼죠. 비밀 장갑을 끼고 염색약을 정성스럽게 머리에 발라주는데 어릴 때 엄마가 머리 만져주면 기분 좋아서 잠 오려고 하는 거 아시죠? 딱 그런 기분인 겁니다. 모성애를 느꼈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 아무튼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결국 호박전에 막걸리 한잔하다 연인 사이로 발전한 지 1년 3개월째입니다. 근데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네요. 10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2년차가 되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혼을 하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오다가 요즘 들어서 저희 여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연상의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너가 어디가 모질라서 한참이나 나이 많은 여자를 왜 만나고 다니느냐? 이세 걱정도 해야 하는데 10살 차이면 심한 거 아니냐?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결국 저한테 대노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 여친이랑 저희 새어머니의 나이가 동갑이라는 겁니다. 그전까지 저는 10살 차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15살 차이 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일부러 혼인신고까지 미루며 자식들한테까지도 속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는 저도 많이 놀랐죠. 도대체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며. 10살 연상이면 45살이라는 얘긴데 이세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고? 더군다나 사돈이라면 이런 개 같은 족보가 어딨냐면서 연애는 내 맘대로 하더라도 결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완강히 반대를 하시네요. 당장에라도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젊어서부터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서야 좋은 인연을 만나 남은 여생편이 지내시려고 하는데 여러모로 제가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요?